NC가 10연패입니다. 아, 이거 충격적인. 이게 너무 많이 지는데? 이렇게 많이 진다. 자세히 보면 손아섭 선수, 박근호 선수 큰 부상이다. 김영규 선수도 어깨가 조금 이용찬 선수는 안 아픈데 약간 충격적으로 멘탈이 데미지가 좀 있는지 계속 좀 안 좋아요. 이군 갑니다. 열흘 있다 오겠지만 김영규 선수가 좌측 어깨 염증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비슨 선수도 좌측 허벅지 안쪽 부상인데 저번 주 다쳐 이번 주는 괜찮으면 좀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만 또 하트 선수도 안 좋았어요. 감기 몸살이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감기 몸살 증세는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아니고 다른 조금 아직 무겁지 않은 경미한 내과 질환 때문에 계속 감기 몸살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좀 괜찮아졌어요. 컨디션이 80% 가까이 올라왔고 내일 2군 경기 나온다 그럽니다. 하트 선수까지도 없으니까 너무 안 좋아요. 거의 타선에서는 박민호 선수만 피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랬고 하여튼 하트 선수는 이게 옆에서 봐도 이게 탈수 증세 그다음에 체중도 조금 빠지고 기운이 없어 보여요. 지금은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2군 경기에 선발로 나온다 그러는데 이거 상황 보고 이제 올리겠죠. 이게 엇박자가 팀이 안 좋으려면 엇박자가 될 수밖에. 정박자면 팀이 당연히 좋은 거야. 무조건 엇박자야. 안 좋다 그러면 엇박자입니다. 예. 힘들게 따라 붙어요. 근데 못 뒤집어. 불펜이 없죠. 일단 선발도 계속 들쭉날쭉이다. 선발 잘 던지는 날엔 타격이 또 안 터져. 타격 좀 터지면 선발이 더 무너지네. 예. 창단 때부터 계속 있었던 프런트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인업에 그러니까 일정 주전 라인업에 이 정도로 부상 이탈이 없었다. 예전에 이제 박승민 선수 그때 이제 음주 때 코로나 음주 때 그때는 이제 부상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김주원 선수 등등 그 당시에는 젊은 선수들이 대체로 잘 메웠어요. 근데 지금 이 선수들도 안 좋아 이제 우리 팬들께서. 그래서 강인권 어떡할 거야. 감독 코칭 스텝도 되게 좀 속이 상하죠. 근데 감독에 대한 또 코칭 스텝에 대한 이 팬들의 원성 이제 프런트가 알고 있습니다. 프런트도 알아. 팬들이 나가라 강인권 나가 이거 알아요. 아는데 근데 구단에서는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전력이 이렇다. 그러니까 부상이 너무 많다. 감독이 못한다기보다 팀이 지금 이렇다. 근데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감독이 지죠. 감독 때문이 아니더라도 성적의 책임은 감독이 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는 구단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 있지 않고 감독 계약은 내년까지고 지금은 사실 좀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조금 봐집니다. NC가 뭐부터 풀어야 될지 일단은 연패부터 먼저 끊고 차근차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주 답답하다. 그냥 코칭 스태프 이렇게 좀 변동은 그거는 단장이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 인순단 단장이 코칭 스태프를 변동을 줘서 뭔가 분위기 반전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옛날부터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박석진 코치는 코로나 때문에 말소가 됐던 거니까 마침 이제 올라올 겁니다. 이용찬 선수도 열흘 지나면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피칭 데이터 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예. 결과가 안 좋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겠지. 이럴 때가 제일 힘든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감독을 바꾼다. 그러면 선수들이 아픈 선수들이 돌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연패를 조금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딕11님이 단장은 안 나가나? 단장도 나가라. IMPJ 단장 나가. 다 나가. 근데 NC 지금 NC가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감독 교체 이런 시그널을 저는 체킹을 못했는데 1000만 관중 얘기를 좀 하겠어요. 1000만 관중 시대 요거는 야구단들 수입이 대폭 늘었어요. 역대 최다 관중 이제 847만 명인데 이게 이제 이 80% 소화입니다. 80% 소화. 80% 소화인데 이대로면 1050만 예상이 됩니다. 구단들 수입이 엄청 늘었어요. 중계권료가 일단 10몇 억씩 더 들어와요 지금. 티빙 때문에. 자 광고가 일단 늘었어요. 인천에 지금 광고가 더 하겠다는 데가 있는데 광고판이 부족해. 못 넣습니다. 하나가 내년에 신구장을 만드는데 이 신구장에 지금 광고 벌써부터 대박 조짐입니다. 그래서 에이전시에 맡길지 자체적으로 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관중 수입이 엄청 늘었어요. 지금 30% 작년 비해서 30% 대폭 늘었어요. 그다음에 물품 판매도 매우 늘었습니다.
적자 구단이 없을 것 같다 이야기를 다 합니다. FA로 올해 큰 돈만 안 쓰면 적자 안 난다. 물론 이제 팀들은 뭐 이렇게 되면 모기업에서 이제 받는 모기업에서 주는 돈이 지원금이 아닙니다. 광고비 쪽으로 줍니다. 그 광고를 모기업에서 안 하면 다른 기업으로 광고를 이제는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원이 끊기면 지원 안 해줘도 되겠네 이러는 거 아닌가 이거 고민이 되고 올해는 너무 장사를 잘했으니까 야구단들이 그렇지만 이제 역시 그래도 모기업 광고가 그래도 좀 우선이 되겠죠. 나중에라도 모기업 광고부터 먼저. 왜냐하면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야구단 이렇게 살림 잘 산다 그러지만 매번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약정 끝나도 알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쓰는 분 많으시죠? 이제는 비교원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78만원의 추가로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인이 가입할 때마다 5만원 무제한 지급, 지금까지 983억 이상 사은품을 지급한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365일 언제나 상담 가능하고 3초 만에 견적 나오니까 간편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두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산 얘기, 두산 시라카와 선수도 얘기도 먼저 좀 일단 시라카와 선수 연장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계약 기간이 문제입니다, 지금. 뭐 기사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체킹을 못 하고 왔는데 한 달 미만이에요. 한 달이 안 돼.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라카와 선수가 뭐 에이전트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구단주하고 감독하고 상의도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두산 구단이 제시를 했어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으로 계약하자는데 약간 긍정적으로 한 달 안 되는 기간은 오케이를 할 것 같고 오늘 내일 중으로 답을 준다 그랬는데 하여튼 계약 연장을 하는데 이 기간이 좀 문제입니다. 지금 기간이 좀 짧아요. 한 달이 안 됩니다. 일단 그래서 선수한테 아직 100% 확답은 안 왔는데 올 것 같은데 한 달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 달 후에는 그 무조건 안 되나? 그 다음은 또 다시 논의를 조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뭐 조금 풀어야 될 게 있는데 풀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일단은 한 달은 바로 연장을 하는 것은 안 됐다. 시라카와 선수의 원소속 구단의 일정도 좀 있으니까 그걸 조금 일단 먼저 요거부터 짧게 먼저 하고 조금 짧게 한 달 안 되게 먼저 하고 그렇게 가는데 시라카와 선수 말고 다른 선수를 또 대체로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두산은 교체 카드 2장을 다 썼죠. 브랜든 선수에 대한 대체 선수는 시라카와 선수 1명. 일단 1명이 대체가 되면 그 선수만 계약 연장을 할 수 있고 다른 선수는 안 됩니다. 지금 규정이 그렇고. 그럼 시라카와 선수는 일본 드래프트 시장에 나갈 수 있는가? 본인이 원해요. 가능성은 있는가? 뭐 그 정도 기량은 된다고 보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부족할 수가 있다. 뭐 아직은 모르죠. 근데 내부 그 일본에서도 약간 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실제 드래프트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래도 기량이 조금 더 여기보다 좀 안정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 한 달 안 되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은 잔여 경기가 들어가니까 만약에 시라카와 선수하고 계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잔여 경기 들어가니까 선발 또 퐁당퐁당 하면서 들어가는 거고 뭐 최승용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와서 2경기는 좀 아쉬웠지만은 뭐 최승용 선수가 조금 더 좋으면 그렇게 됩니다. 뭐 좀 기대를 하는 건데 만약에 또 그 다음에도 시라카와 선수 쪽하고 좀 풀어서 계약 연장을 만약에 또 잘하면 그동안에 또 연장해서 잘해야 되겠죠. 시라카와 선수가. 저 브랜든 선수의 정확한 몸 상태를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어깨가 일단 안 좋아요. 불펜을 하다 중단을 했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다쳤던 그 어깨 요쪽 부위에 같은 부위 통증이에요 지금. 이 뒤쪽 약간 아픈데 또 아파.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불펜할 때는 굉장히 좋다 그랬거든요. 8월 3일 날 던졌는데 그때 너무 좋다. 8월 5일까지는 몸이 왜 이렇게 가볍지? 8월 6일 날 캐치볼을 이렇게 하다가 안 좋네. 갑자기 좀 쉬어야 돼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아마 브랜든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 두산이 올라가게 되면 나가는 거를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상은 조금 목표가 그래요. 갑자기 던지다가 지금 같은 부위에 이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지금 급하게 또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낫고 몸 만들고 또
인터벌을 둬서 차츰차츰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하다 보면 포스트 시즌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승현 선수의 그런 좀 활약이 좀 중요해졌다. 좀 근데 부상 복귀 이후에 뭔가 조금 몸 상태, 몸의 활력이 조금 떨어졌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고 김태균 선수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가장 많은 질문들이 김태균 뭐 어쩌려고 이러냐 질문들이 많은데 그걸 한번 좀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김태균 선수는 이승엽 감독이 시즌 전에 40이닝 정도에서 관리해 주려고 합니다.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잘할지 몰랐겠지. 주전 마무리로 뛸지는 몰랐을 거야. 불펜 정도 뛰고 차츰차츰 단계별로 올라와가지고 하겠지. 근데 월반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박사과정 바로 가버렸네. 이미 54와 3분의 2이닝을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구단도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트레이닝 파트도 엄청 거의 매일 김태현 선수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감독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이승엽 감독도 자기 한 말도 있고 또 실제 이 어린 선수가 이렇게 하는 게 참 좀 부담이 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 감독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야구 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라 우리나라 레전드 이승엽인데 본인도 투수 출신이잖아 또. 네 지금 근데 매일매일 좀 체킹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건데 난감하죠. 그래서 두산 구단도 오히려 우리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팀 상황이 좀 이렇다. 이 선수의 역할이라든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많이 좀 체킹을 좀 하고 있다. 좀 난감한 상황인데 근데 하여튼 뭐 최지강 선수가 돌아와서 최지강 선수가 이제 또 돌아왔고 이영하 선수가 오늘 두산 구단이 포항으로 내려갔어요. 오늘 출발했는데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일단 몸 상태 체킹을 하고 어제 말고 그제 2군 경기 던졌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여부를 같이 내려가서 몸 상태 보고 1군 등록 여부 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뭐 김태균 선수는 뭐 이승엽 감독도 조심해서 쓰고 있고 구단도 조심하면서 쓰는 상황이고 안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멀티 이닝이 저는 조금 문제라고 봐요. 연투도 부담이죠. 연투도 부담인데 멀티 이닝이 조금 좀 많이 던져요. 길게 던지고 이게 또 부담이 딱 간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만큼 강한 선수인 거지. 오히려 이 어린 선수가 원래 마무리들이 멀티 이닝이 넘어가면 갑자기 흔들리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영하, 최지강 선수가 오면 멀티 이닝은 조금 많이 줄어들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던데 하여튼 많이 던졌어요. 많이 던졌고 사실 이제 이 어린 선수는 관리 보면 이게 쓸 수밖에 없어. 근데 본인은 괜찮다 그러지. 제가 이제 구속을 체킹을 좀 해보니까 뭐 업다운 있지만 구속이 크게 다운된 부분은 없더라고요. 거의 지금까지도 그만큼 뭐 타고난 몸도 있겠고 또 젊기도 하고 또 뭐 의욕도 있고 본인은 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프로에 와서 이렇게 활약을 하니까 다른 동기들 보면 동기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죠. 올해 신인왕에 굉장히 근접해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구단에서 조금 더 아껴줘야죠. 아껴줘야 되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예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제 예상입니다. 프리미어 12가 있어요. 지금 프리미어 12의 예비 엔트리는 9월 중순, 다음 달 중순. 그다음에 최종 엔트리는 10월 중순에 나옵니다. 전력 분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감독하고 기술위원장이 대만에 갔다 왔습니다. 또 일본에도 조만간 갈 겁니다. 유중일 감독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일본도 메이저 선수는 없지만 풀 전력으로 프리미어 12에 나올 겁니다. 올해 11월에 열리죠. 근데 해외판은 안 나올 거고. 근데 준결승하고 결승을 도쿄에서 하니까 일본도 최고 베스트 멤버를 꾸릴 거예요. 우리는 젊은 선수들 위주로 좀 꾸리고 그 다음에 뭐 와일드카드 격으로 뭐 30대 초중반 선수들 필요한 선수들을 넣고 좀 하겠죠. 근데 뭐 김광현, 양현종 선수 같이 이렇게 10년 넘게 우리의 주축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은 이제는 좀 물러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김태균 선수는 그럼 뽑힐까요? 지금 리그 최고 마무리죠.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그리고 KBO 관계자도 인정합니다. 리그 최고 마무리다. 그러면서 좀 박영현 선수하고 같이 리그 최고 마무리다. 두 선수가. 김태균 선수의 이닝이라든지 이거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보고는 있고 한데 말은 아끼지만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뭐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 프리미어 12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발이 조금 문제입니다. 타자들도 젊은 선수들 뭐 올해는 뭐 타고 투자니까 또 괜찮아 보이는 그런 지표들이 꽤 많아요. 김동현 선수는 뭐 대단합니다. 지금 대단하고 근데
올해 성적만 보면 투수 쪽에서는 선발은 원태인, 곽빈이 선수가 두 선수가 좀 중심을 잡고 문동주 선수가 올해 페이스가 안 좋지만은 그래도 대표팀에서 또 잘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왼손에 좋은 선수들만 좀 나오면 좋은데 왼손 선발이 좀 부족한데 마무리 걱정을 안 합니다. 크게. 왜? 김태견, 박영현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너무 많이 던졌다. 둘 다 좀 많이 던지고 있다. 뭐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선수의 이 늘 나옵니다. 어린 선수들의 혹사, 팀이 어쩔 수 없이 썼다 이런데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되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그래가지고 뭐 팀 성적이 그냥 하락하면 어쩔까? 뭐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마음의 선을 이렇게 둬야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선수 좀 쉬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아예 안 봐야죠. 그쪽을 자꾸 안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는 최지강 선수하고 이영하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면 김태균 선수의 좀 어깨가 한결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이 혹사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잘하니까 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떤 뭐 야구인들은 우리는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거 그래서 껍질을 못 깬다. 뭐만 하면 그냥 뭐 관리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성장을 못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또 옛날 또 방식한 옛날 사고 방식 하고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내부적으로 그만큼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봐도 김태균 선수 많이 던졌죠. 많이 던졌고 휴식을 조금은 부여를 받아야 되는 순간이 아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던진 건 맞죠. 팀에서도 그만큼 고민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동 선수 최연소 30 돌파. 이 대단해요. 모기업에서 전기차 EV3 선물. 유니폼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대요. 팔리고 있다는데 LG 관계자가 금요일 잠실에 이제 LG전 9회에 김도영 선수가 타석에 들었을 때 두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목요일 날 홈런 쳤으니까 뭐 오늘도 치겠냐. 근데 다른 분이 전날 홈런 쳐도 또 무섭다 되게. 근데 진짜 치더라. 인정을 안 할 수 없다. 진짜 잘 치더라. 그리고 기아가 이제 김도영, 소크라테스, 나승범 당해보는 타 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타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 이제 모기업에서 기아 자동차에서 전기차 EV3를 선물했습니다. 33 최연소 30 선물 딱. 근데 이거 미리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래요. 뭐 좀 미리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긴 그래. 근데 미리 진짜 이야기를 아예 안 한 거야. 왜냐? 경기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 안 해. 안 했는데 이거 누가 아이디어를 내는? 이거 사장이 최준영 대표가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자동차 회사기도 하고 차를 한 대 선물을 하자. 좀 그 이미지에 맞는 좀 혁신된 새로 새 차로 신차로 한번 해보자 해서 아이디어를 좀 냈고 일요일 경기 후에 티타임을 잠깐 하자만 이야기를 살짝 하고 딱 해서 오늘 조인식 오늘 바로 전달식을 딱 가진 거죠. 서프라이즈 바로 기아가 유니폼 뭐 올해 기아의 그쪽 역대 최다 매진을 이어갑니다. 기아 챔피언스 광주 챔피언스 필드도 마찬가지로.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니폼 판매가 이게 유니폼을 사요 팬들께서. 그 다음에 선수 마킹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마킹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선수 유니폼을 사서 선수 이름을 마킹해요. 마킹 유니폼이 누가 제일 많이 팔렸냐 요건데 김동 선수가 뭐 압도적으로 기아에서는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인데 SSG는 뭐 최정 선수가 뭐 상당히 1위죠. 늘 올해 1위를 또 올해도 잘하니까 또 성적이 돼야 되고 뭐 롯데는 관계자가 뭐 윤동희 선수가 아마 또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체킹을 안 해봤지만 그렇게 오늘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유니폼을 만약에 하나를 선수 이름을 하면 선수한테 얼마가 돌아가느냐 이게 구단마다 거의 비슷하더만요. 유니폼 마킹 인센티브가 선수에게 유니폼 한 장당 대략 한 5천원 안팎입니다. 5천원 안팎. 만 장이 팔리면 5천만 원이 되는데 유니폼이 또 종류가 많아요. 유니폼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원래 하나는 오렌지 유니폼이었잖아요.
근데 하나에 저 약간 파란색 있는 푸른색 하늘색이 들어간 그 유니폼 그 원정 유니폼이 그게 승률이 엄청 좋다고 팬들께서 엄청 많이 사신대요. 최근에는 뭐 단기간에 막 1억 원치 넘게 팔리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기아 같은 경우도 김도영 선수 맡긴 유니폼은 날개도 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한번 정산을 하는데 억대는 기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억대는 기본이고 그 연봉 인상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도영 선수가 지금 연봉이 1억인데 연봉이 어느 정도 뛰지? 연봉도 엄청 뛰. 차도 이제 비싼 고급 전기차 또 와 인센티브 활약에 비하면 하지만 만약에 이제 FA 선수 기준으로 해서 팀 활약으로 해서 FA 선수의 몸값으로 한다 그러면 뭐 완전 가성비 활약인 거죠. 김도영 선수. 문제는 김도영 선수의 이제 인터뷰 조정인데 지금 인터뷰가 너무 많대요. 방송사들마다 인터뷰 새도 언론사도 인터뷰. 그래서 제가 좀 도움 될 수 있는 거 유일한 건 관계자한테 저라도 김도영 선수 인터뷰는 좀 내가 자제하겠다. 고맙다 야구부자 이렇게. 근데 너무 인터뷰가 많으니까 훈련 중간중간에 뭐 잠깐 뭐 들어갈 때 타격 훈련 끝나면 인터뷰 하자 뭐 하자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팀에서 약간 조정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좀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하고 있고 뭔가 이제 뭐 아무래도 경기 전에 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진짜 많이 인터뷰가 진짜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기아의 또 올해 특징이 뭐냐면 2위 팀들하고 상대를 만약에 하면 당시에 딱 2위를 하고 있는 팀하고 붙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성과가. 그래서 뭐 2위 팀 상대로 승률이 8할이 넘어요. 따로 딱히 뭐 선수단에서 이걸 의식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키움 얘기하겠습니다. 키움 외국인 타자 어떻게 할 건가? 키움 외국인 타자는 없이 그냥 올 시즌 마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키움 외국인 타자는 잔여 시즌 없습니다. 외국인 타자 없이 키움이 가고 최선을 다해서 좀 뭐 내부적으로 구했다 그랬는데 협상 중에 계약하기 뭐 직전까지도 갔는데 뭐 협상이 조금 잘 안 됐대요. 뭐 세부 조건 중 이적료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율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는 잔여 시즌은 이제 젊은 선수들 위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기회를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삼겠다. 이게 내부 그거고 도슨 선수는 수술 결정을 했습니다. 수술 결정을 했고 뭐 아직 언제 수술할지는 모르지만 수술한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복귀까지는 9개월, 10개월, 뭐 내년 5월, 6월 얘기가 나오고 뭐 현재는 키움 소속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시즌에 대한 전력 구상을 하면서 외국인 로스트를 구성을 할 때 좀 봅니다. 자, 계속 관찰을 하시다가 좀 결정을 하신다 그러는데 관계자, 고위 관계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어떤 외국인 선수 재계약 통보 시점이 있죠. 뭐 보류 선수 명단 좀 넘길 때 뭐 11월 이후죠, 그죠? 그때까지도 좀 고민은 좀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수술은 하겠죠. 수술 경과도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오면 내년 5월, 6월이라 그러면 뭐 바로 합류하는 것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키움은 신인 드래프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30위까지 6장. 1라운드, 2라운드 앞에 초반까지 와장창 가지고 있습니다. 31번까지 21번, 31번 초반에 7장, 6장, 7장 가지고 1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한 6장 정도가 완전히 상위 앞에 쫙 이렇게 땡기기 때문에 지금 신인 드래프트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